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상승미소 주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일주일, 사실 추석 전에는 미국 증시가 올라서 기대감으로 화요일에 시작을 했죠. 하지만 수목금 3일 연속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장입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이,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폰을 iOS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약간 목소리 상태가 전에하고 좀 달라졌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더 예뻐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상승미소님 목소리는 대주에 너무 크게 좀 들려요. 아무튼 네, 이거 방송의 음질 상태가 이게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고 하죠? 불만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선생님의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음질, 뭐 그걸로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되죠. 예. 지난주 증시, 사실 추석 전에는 한 4일 연속으로 S&P 500 기준으로 약 20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그걸 뭐 며칠 만에 다 까먹고, 금요일에는 3,900포인트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지금까지 3,9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증시를 정리하자면 결국 화요일 있었던 CPI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CPI, 즉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1% 증가, 물론 예상치보다 높긴 했지만 뭐 하락세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시장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코어 CPI, 즉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가 전월에 비해 0.3%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0.6%가 증가해서 이를 재료로, 악재로 인식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데, 코어 CPI 상황과 그것이 증시에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월가의 그 불 캠프에 있는 분들이 네, 원자재 가격의 이제 급격한 하락,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볼 때 이번 CPI가 그 헤드라인 CPI가 네, 그 예상치는 8 정도로 예상하지만은 그래도 내심 음, 7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네, 네,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예상을 뒤엎고 네, 코어 CPI가 오히려 상승, 예, 하락이 아니고 네, 오히려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 충격을 받은 건데, 이제 더 충격을 받은 거는 이제 그 연준이나 또 시장 원리, 현재 시장 원리에서 이 좀 쉽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항목들, 음, 주거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의료, 교육비, 뭐 음식값, 뭐 이런 전방위적인 항목에서 이제 상승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준이 웬만한 강공을 하지 않은 한은 쉽게 잡히지 않을 인플레이션 항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시가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올가 그 불캠프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것은 사실 뭐 그냥 수치로만 보면은 이것이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 내려가겠구나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면은 이런 것들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이 몸이 가벼운 팔딱팔딱 뛰는 이 지표들이에요. 원유 가격도 그렇고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경제 좋아지고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면 바로 이제 올라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 파월 의장도 나는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진짜 그 코아 이쪽에 지표들이 확실하게 한 2달, 3달 연속으로 하락하는 것을 본 후에야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쉽게 물러섰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악화시켰던 이제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다짐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잭슨홀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한 이후에 이제 월가에서는 지금 이번 그 코어 CPI를 보면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천명했던 그대로 밀고 가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시장에다 반영시켜서 그날부터 이제 폭락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8월 그 고용지표, 즉 9월 2일에 발표했던 8월 고용지표의 내용은 그때 선생님 표현하신 이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물가 상승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이에 CPI, 즉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발표한 CPI만 선생님 말씀대로 약 7자가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코어 CPI가 전월에 이어서 하락을 이어간다면 뭐 금리 인상 스케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인상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8월 코어 CPI가 이런 기대감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게 결국 하락시킨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코어 CPI를 본 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연준의 최종 금리 목표 이 수준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까지 상승하려고 이제 인상하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위험 자산들의 그 10년물 채권 금리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매도 세력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CPI 발표 후 다음 날 도이치뱅크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3.5% 정도에서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코어 CPI를 보고 도이치뱅크의 경우는 내년 초까지 4.9%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가 상황이 계속 이렇다면 5%도 넘을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걸 반영하듯이 2년 만기 채권금리가 3.8%를 넘어섰거든요.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 이게 도대체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냐 이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월가에서 그 이번 이제 다음 주에 그 연준 폼씨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금리를 뭐 75bp 올릴 거냐, 50bp 올릴 거냐, 뭐 심지어는 100bp를 올릴 것이냐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사실 시장의 그 월가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것은 다음 폼씨에서 얼마 올릴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예. 내년 최종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네. 이게 지금 주목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경제학자들 뭐 이런 분들에 의하면은 그 기준금리 최종 목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4.2, 4.5, 5%까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4%를 넘어가면은 미국 경제 시스템 어느 한쪽에서 깨지고 부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런 것을 반영하듯이 CPI 발표한 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의 그 종목이 전원 단 한 종목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전 그 5거래일 동안 상승했던 것을 단 하루에 다 싹 날려다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에 수백 개, 거의 1000여 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단 한 종목도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전원 다 하락한 것도 이거 역사적인 기록일 텐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뭐 다음 달에 0.5니 1%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겁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이제 팽배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폼씨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할 텐데 뭐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고 또 더구나 이제 그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도표가 내년 연말까지의 금리 수준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의 그 예상은 점도표가 진짜 4.5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매 매출, 사실 수요일에 잠깐 이제 안정을 찾느냐 이랬는데 목요일에 발표한 소매 매출의 결과도 코어 CPI 증가와 함께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매 매출 이 인플레이션과 뭐 직접 연결도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증시에서는 되게 소매 매출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증시가 사실 조금 반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소매 매출이 잘 나온 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사실 크게 하락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네. 이 분기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원래는 금요일이지만은 네. 대개 발빠른 투자자들은 목요일날 다 처리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소매 매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변명거리로 보이고 목요일날 그 선업 만기일 태풍이 그 시간부터 불어닥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물론 선업 만기를 해갖고 전부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상승도 나오지만은 이번에는 증시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가운데서 선업 만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이 더 컸다고 보는데 목요일날 발빠른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선물 옵션의 포지션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래로 하방으로 내리꽂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소매 매출은 저는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갖다 이유를 붙여 놓는 것이고 반대로 하락해도 그 이유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좋은 이유로 나쁜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네. 리테일 세일즈를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에 하락의 재료로서 갖다 붙였을 뿐 큰 의미는 없다. 이게 선생님의 견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선업 만기일에는 이제 주가 이번엔 개별 주가 선물 뭐 옵션 다 네. 엑스파이어 같이 되잖아요. 예. 근데 선업 만기일에는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 좀 발생해요. 예. 가끔 발생하는데 이번 목요일 날에 대표적으로 이 가격 왜곡 현상이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K 아크. 여기서 네 증시가 급락을 하는 와중에 ARKK는 2% 상승했어요. 이 돈 못 버는 소형주 기술주들의 모임 이 ARKK가 2%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이것은 왜곡 현상이지 이게 올라간다고 지금 거기에 따라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는 이것이 4.5% 급락으로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이 콜친 세력, 푸친 세력들의 그 전쟁 와중에서 이렇게 가끔 왜곡 현상이 벌어져요. 예. 그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3, 6, 9, 12 분기말 금요일에는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선물 옵션들 총 4가지의 그 일종의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 해가지고 4가지의 옵션 선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9월달은 당연히 그 4가지의 이런 그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였네요. 네네. 사실은 그 CPI, 그 코어 CPI가 이제 너무 높게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급락한 것은 사실은 목금의 선물 옵션 만기가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갈 증시, 그냥 그날부터 코어 CPI를 보면서 바로 내리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해석. 그런데 이 증권시장에서 벡터 독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파생이 시장 전체를 흔들어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3, 6, 9, 12일 이때는 더 이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주 목격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로 왔을 때는 금요일은 장 시작 전, 즉 목요일 장 마감 후부터 이미 금요일에 좀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가 페덱스 그 CEO가 나와서
3분기, 2분기 때 이야기한 3분기 그 가이던스 예상 실적 매출을 크게 하향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어닝 발표도 아니었는데 나왔고, 이게 증시를 더 힘들게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페덱스는 미국의 최대 그 배송 회사, 예. 딜리버리 회사거든요. 최대. 네. 그래서 페덱스의 그 물동량을 보면은 미국 경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아니면 바로미터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인정받았던 이 페덱스예요. 네. 근데 이 페덱스 사장이 이제 어닝 가이던스에서 이번 어닝도 반토막으로 나왔지만은 다음 분기 전망까지 낮췄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분기 우리가 뭐 배달할 물건이 없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과 세계의 경제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제 CEO가 이제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이제 페덱스의 그 어닝이 이제 이렇게 반토막 나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진짜 미국 경제 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공포가 엄습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증시가 이제 크게 내달렸었죠. 네. 거기다가 또 금요일은 선언 만기일, 네. 이제 진짜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하락폭을 더 증폭시켰고, 그래도 이제 장 막판 정도에서는 월가에서 이 페덱스의 어닝 가이던스 이것만 갖고 미국 경제 침체가 진짜 올 거냐 말 거냐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거는 페덱스의 경영진의 그 자체 문제지. 이게 미국 경제 침체로 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공감을 얻어가면서 증시 지수가 살짝 이제 반등을 하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페덱스와 이제 경쟁 관계는 UPS. 네. 이 기업의 이제 어닝을 봐야지 확실하다.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이제 좀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사실은 미국의 그 항구의 선박 물동량 이것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페덱스 CEO의 그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본장에서 페덱스 주가가 20% 넘게 하락을 했고, 이게 페덱스의 하락으로 그친 게 아니라 동종업체도 같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아마존과 같은 타겟 이런 그 리테일 업체들, 그 다음에 페덱스와 연관되어 있는 패키징 업체까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이 페덱스의 그 가이던스 전망 그 하락이 그 주변 관련 주식에게도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줬고 또 증시 전체 분위기 그 자체도 이제 무겁게 낮춘 결과를 갖고 왔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선생님 앞에 말씀하신 이제 리테일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이렇게 같은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페덱스의 주가 배송할 물건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 그 얘기는 리테일 세일즈가 좀 올랐다고 해서 물가 상승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억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페덱스의 그 다음 분기 전망이 낮추면서 실제로 그 시카고 그 페드 와치에서 다음번 내년 초 금리 인상이 살짝 낮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제 침체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면은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까? 이런 데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페덱스의 가이던스 하향이 일단 그 내부적으로는 그 연준의 그 추가적인 더 공격적인 그 긴축 이것에 조금 희망을 좀 줄여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어 CPI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가면, 코어 CPI가 예상과 다르게 8월에 올라버린 것은 지금 이 전체 CPI 비중의 32%를 차지하는 이 렌트비의 상승과 관련이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ISM의 제조업 지수나 ISM의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프리페이드라고 이미 지불 가격에 이게 지수가 나오는데,
제조업에서 프리페이드, 즉 지불 가격들은 즉 원자재와 연관이 돼 있으니 이게 상당 부분 하락했다는 걸 나왔고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의 프리페이드는 이제서 하락으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제조업, 즉 원자재가 먼저 하락하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이어지는 이 추세를 감안한다면 결국은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상, 11월에도 당연히 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하지만 이게 이어진다면 내년 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패드와치가 예상하는 것처럼 물가 이 하락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코어 CPI는 좀 끈적끈적한 그 지표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좀 느끼는 것이 그 먹는 음식값 있잖아요. 예. 이것이 엄청 올라갔어요. 음. 저는 사실 이 햄버거 같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1년에 진짜 한 번 먹을까 두 번 먹을까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 치즈버거라고 그 네. 햄버거 중에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게 치즈버거 있거든요. 네. 보통 그거 제가 2달러에다가 음료수 해갖고 3불, 4불 정도 페이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 먹으러 가니까 그게 8불인 거예요. 8달러. 그 다음에 또 제 집사람이 이제 장 보러 가갖고 깜짝 놀래갖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감자 한 봉지, 그 생감자 있잖아요. 네, 네. 미국의 감자값은 되게 싸요. 되게 싸갖고 저도 작년에 감자 사러 갈 때 뭐 2달러 이 정도 돼요. 뭐 4kg인가? 4kg 한 푸대에 뭐 2달러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6달러인 거예요 지금.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 음식 재료값, 이게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에 보면은 그 임금 상승 뭐 이런 것을 제품에다가 가격 상승에다 또 포함시켜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전부 이제 그 수가를 올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이 파장이 점점 이 음식값이라든가 이제 서비스 뭐 이런 것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고, 또 더구나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 그 고용시장 있잖아요. 예. 이번 목요일 날 그 잡리스 클레임,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이게 늘어나야지 파월 의장이 원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고용시장을 이제 좀 차갑게 시키려고 그러면은 연준의 노력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만 추석 이후에는 아주 지금 세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를 감안하더라도 S&P 500 인덱스의 거래량이 눈에 띄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일평균 거래량의 나스닥 거래량은 약 1.5배, 그 다음에 S&P 500 인덱스의 거래량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면서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크게 하락했지만 장 막판에 1시간 앞둔 조금씩 상당한 부분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거, 이게 희망의 끈이 될 수는 있을까?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네. 이번 선업 만기 이래 총 선업 엑스파이어 되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만기 엑스파이어 되는 만기가 되는 그 금액 총액이 기록적으로 3.2 트릴리언 달러예요. 이번에 아주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3.2 트릴리언 달러. 이것이 엑스파이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콜, 풋, 사고 팔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이 증시의 희망적인 부분, 이런 데서는 저는 좀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해보면 그만큼 팔려는 세력이 있었는데 반대로 사는 세력도 그걸 바치고 사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양쪽의 마음이 합한 데가 그 만나는 데가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후반에 이제 증시가 살짝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제 파는 사람보다도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목금 이 산업 만기일 그 기간에 3.2 트릴리언 달러치가 어차피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장의 주변에 어떻게 보면 벨웨더라고도 볼 수 있는 달러와의 달러와 그다음에 골드 이 방향도 중요한데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달러가 오르면 반대로 골드가 하락하고 골드가 좀 상승하면 달러가 하락 안정을 찾았는데 이 화요일 코어 CPI 발표 후에 골드는 뭐 거의 1680달러 밑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긴 했죠. 그런데 이 골드 추세의 가능성, 그 1680달러에서 지지가 나온 점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계속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 지지선으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달러화의 추가 상승,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연준이 이제 긴축 사이클, 강공을 또 계속 펼칠 것 같고, 거기서 투자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미리 포지션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1685달러가 진짜 거의 지난 2년 내에 한 5번, 6번의 바닥을 쳤던 진짜 견고한 바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날 1674달러인가 거기서 이제 맞췄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1685 그 견고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으로 계속 갈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고 적어도 1600달러 아니면 더 아래 1550달러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금요일 날 골드가 말씀하신 대로 1663까지 내려왔다가 종가는 1684달러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84까지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 1680, 이 90 라인을 깨서 이거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반등을 시작해서 종가는 다시 1684달러가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금요일 장에서 보면 아침 10시에 나온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표 이것이 살짝 잘 나왔어요. 조금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증시의 모멘텀이 돼서 이제 그때까지 바닥으로 가던 증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 회복을 이제 했고 금값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값이 1700달러 이상으로 우뚝 올라서기 전에는 금값은 하방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보면 그러면 결국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채권 금리 상승하는 것도 결국 채권을 매도하는 거잖아요.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금도 팔고 골드도 팔고 다 팔면서 유리하게 사는 것은 지금 달러와 인덱스 올라가는 거니까 달러와 매수가 있다는 건데 이 흐름이 반전이 나와야 증시도 상승에 대한 기회,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전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이제 증시 이제 위험 자산, 국채, 또 금, 또 원유, 내추럴 가스 전부 다 이 매도에서 또 그다음에 그 투자금이 아웃플로우 하고 있는데 인플로우 하고는 유일한 하나가 달러 인덱스라고 해요. 달러 인덱스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그쪽에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8월에 4.6%에서 9월에 이제 4.3%로 0.3% 개선이 됐고 월요일에 뉴욕 페드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수요일에 애틀란타 페드에서 나온 개대 인플레이션, 이것들은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 그 시장의 이 상승에 좀 어떻게 보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쓰이려고 하면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일 것이고, FOMC의 뭐 금리가 0.5든 0.75든 아니면 1%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힌트죠. 슬로우 다운을 할 수 있고 금리를 어느 정도에서는 멈출 수 있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현재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 그 잭슨홀 연설에서는 파월 의장이 그냥 뭐 7분 동안인가 네. 아주 짧고 명료하게 이제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기자회견도 안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 폼시에서는 이제 기자회견 이제 시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긴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갈 거고, 이제 기자들 중에서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언제 금리 인상을 중시할 거냐, 언제쯤에 인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지해야지, 언젠가는 인하해야지, 이런 말 한마디 나오면은 증시가 환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시는 지금 그 아주 작은 희망의 메시지라도 지금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작은 멘트 하나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유연을 삼고 증시가 폼시 이후에는 잠시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화요일부터 증시가 이제 급락장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증시 공포지수 VIX 있잖아요. 예. 이것이 안 올라가요.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은 VIX가 30을 넘어서 40을 그렇죠. 향해야 되는데 27, 28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예.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뭐 시스템을 깨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공포가 아니고 상당히 오들리하게, 이게 한국말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매수하겠다, 이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시는 거네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해석을 하면 뭔 말이냐면은 VIX가 40을 찍기 전에는 증시의 찐바닥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봄 시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월가에서 예상이 지난 6월 저점 SPX 3636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설령 폼 시즌에 3636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VIX가 30을 못 넘어가면은 그 3636이 진정한 찐바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더 깊은 찐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사실 좀 바라는 것은 이번에 그 증시 급락장에서 VIX가 한 40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찐바닥이고 불세력들의 백기투항 타워를 던졌다고 이제 신호를 보고 그때 과감히 상승장에다가 이제 베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나오는 한은 좀 찜찜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9월, 남아있는 9월, 그 다음에 10월달 이때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불안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아까 이제 희망의 말씨, 희망의 어떻게 보면 끈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지난 2018년 오토파일럿처럼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계속 가, 이런 또 강경 발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진짜 VX가 40일 넘는, 다우지수로 1000포인트가 넘는 하락도 사실 걱정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폼씨가 상당히 이렇게 와일드 카드 역할을 할 건데, 저는 이제 폼씨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완화적인 멘트를 해갖고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이것은 임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9월 달과 10월 달이 역사적으로 그 계절적으로 볼 때 증시에 그렇게 좁은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 1987년 그 블랙만데이도 사실은 11월 달에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증시의 그 이제 하방을 진짜 찍으려면은, 찐바닥을 찍으려면은 VIX 40을 맛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맛이 아주 신맛이라 문제죠. 단맛이 아니라 신맛이라 문제인데, 제 다음 주 FOMC에서 뭐 시장은 0.75%다, 1% 그랬는데 차라리 1%처럼 더 높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시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매도 일찍 먼저 크게 맞고 끝나는 게 낫지. 다음 달에 한 방, 그 다음 달에 한 방, 뭐 이렇게 계속 매를 예고하고 있으면 더 불안하죠. 예.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맞았는데, 맞으면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안 맞은 날은 불안해요. 언제 또 밤에 와서 회초리 들고 들어올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1% 올려버리고, 뭐가 시스템에 뭐가 벗겨지도록 하고, 단기에 이것이 그냥 바로 그냥 바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오늘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다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아니면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으면 선생님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이제 증시의 이제 호재라면 호재.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러시아 쪽으로 완전 철수해 버렸잖아요. 예. 쫓겨갖고. 이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를 공격해서 남부까지 그런 식으로 러시아군을 국경 너머로 쫓아버린다 그러면은 이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서는 협상을 해갖고 종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푸틴 그 이너서클 안에서 푸틴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는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상당히 지금 밀착 워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 비슷한 얘기인데, 유럽이 천연가스 재고량을 원래는 이제 10월 1일까지 전체 재고량이 80%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9월 11일 기준으로 목표 기준에 약 80, 전체 재고량의 84%를 채웠다는 점. 이 점도 유로화, 그 다음에 유럽 경제에는 호재로 보고 있어서 달러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2주 전인가요? 푸틴 쪽에서 유럽발 가스관을 완전 잠갔을 때는 유로가 이제 폭락해가고 0.96인가? 예. 거기까지 갔었는데 다시 1대1로 왔었잖아요. 예. 왔는데 이것이 내추럴 가스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그 재고량이 올겨울까지는 충분하다. 네. 그리고 월가 분석에서는 이제는 러시아산 내추럴 가스 필요 없이도 유럽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아주 정부 차원에서 유럽을 적극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내추럴 가스 있잖아요. 예. 이것을 엄청 지금 공수하고 있어요. 배로 보내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로 변환시킬 수 있는 터미널 시설이 아주 작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러시아한테 당한 건데, 미국에서 지금 LNG 회사가 지금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 그거는 특수 선박으로서 그 선박 자체가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유럽으로 가갖고 그 바닷가 항구에서 직접 기체 가스로 변환시켜서 공급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중에 LNG라고 있는데 이 회사 주가는 방방 뜨고 있어요. 그래서 LNG 회사가 이제 유럽으로 내추럴 가스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유럽은 당분간 내추럴 가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년 봄 내지 내년 중반에 이제 유럽, 독일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그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로 변화시키는 터미널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중반에 완공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내추럴 가스를 수입해다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의 내추럴 가스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월가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내 내추럴 가스 가격도 하락, 미국 내 내추럴 가스 가격도 하락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인데, 선생님, 다음 주에, 이제 결국은 화요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특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밑으로 내리꽂느냐, 아니면 이제 상승의 반전 기회가 나오느냐, 이 싸움을 하겠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께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 한 말씀 하시죠. 제가 파월 의장께 드릴 말씀은 그냥 가는 길 계속 가십시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인플레이션 잡고 진짜 내년 초부터라도 증시가 좀 대폭 상승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그런 계절이 이제 됐으면 하고.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제 긴축 강공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또 이제 경고 나왔어요. 연준이 전방위적으로 긴축 강공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무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사실 파월에 대한 긴축 강공을 몰아붙이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이 상황이에요, 지금. 파월 의장 결국 민주당 정권에서 선임한 이제 파월 의장이잖아요.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집니다, 이게. 깨져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백악관 쪽에서 파월 의장에게 이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국권이 자기를 신주를 지키고 긴축 강공으로 갈 건지, 아니면 11월 전에 살짝 완화적으로 가고 중간선 끝나고 다시 강공으로 갈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파월이 조금 11월 선거 전에 조금 완화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그런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파월의 입이 중요하니 결국은 파월의 발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제목대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호재란 호재는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고요. 악재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만, 저처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희망, 없는 희망이라도 만들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혹시 못 보는 희망이 있을지는 제가 주간 방송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나기도 하지만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인간은 결국 다 이겨냈으니까 그 점 명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FOMC가 목요일 새벽에 끝나니까 금요일 정도나 이렇게 일단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